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며칠 전에 그 어민 강제 북송 1919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죠. 그거하고 관련해서 검찰이 정의용, 서훈, 김현철, 노영민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하고 관련해서는 작년 7월에 제가 영상을 올렸죠. 그때는 이러한 중범죄자들을 북송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제 찬성 의견을 보내는 일부 탈북자를 비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기억나시죠? 판문점에서 북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여기 탈북민이 강제 북송에 반대해서 극렬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3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정권이 바뀐 후에야 정부가 다시 조사를 해서 이미 당시 국방부 장관 서욱 그리고 해양경찰청장 김홍희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당시 안보실장 정의용, 그 다음에 국정원장 서훈,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통일부 장관 김현철 이 네 사람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북송 결정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관련 부처장들이 모두 포함되는 거죠. 만약 재판부에 의해서 이들이 그 유죄로 판결을 되면 지난 정권 때 이 대북 관련 부처장들이 얼마나 엉뚱한 안보관과 대북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과연 그들의 신원을 우리가 어떻게 또는 신분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가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먼저 두 가지 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의하면은 헌법 1조는 우리나라의 정책, 국채에 대한 규정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가 둘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 자녀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이제 국민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했을 적에 이건 북한 지역까지 포함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북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 헌법 3조의 선언적 의미는 전쟁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그 군사 분계선 즉 DMZ 이북을 불법으로 점거한 단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반국가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국가 단체 행위를 처벌하는 법인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전부 다 반국가 단체라는 단어가 나오죠. 즉 뭔가 하면은 우리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에서는 계속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럼 우리 국채를 훼손하는 또는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게 반드시 북한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헌법 3조는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다 라는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북한 이탈 주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997년 7월 14일에 14일서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정확한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이 왜 생겼나 하면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대량 아사
시기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뭐 몇백 명씩 들어오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을 좀 제도화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여야 합의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거기 제3조 적용 범위를 보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 그러니까 이 지원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지역에서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직접 표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착 지원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은 대한민국은 보호 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이 원칙이 요 인도주의란 말도 나오지만 이 조항을 왜 뒀나 하면은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에 왔을 적에 뭐 여러 가지 아닌 말로 이제 혜택을 해줍니다. 그 교육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대학 입학도 뭐 특례 입학을 허용해주고 주택 배정에서도 좀 특혜를 주고 의료 혜택을 주고 이렇게 되면 이미 있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여기 처음 왔으니까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을 천명한 겁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당국한테 직접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착 지원도 다른 일반 국민들이 좀 못 받는 거를 좀 특혜성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돼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귀순자라 그랬죠. 귀순용사 그렇게 불렀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919년에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같은 경우에 탈북 어민이 보호 요청을 했거든요. 한순간부터 보호 대상, 절대로 북송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 또는 탈북민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진짜 북한 이탈 주민이냐 아니냐 이거를 구분해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 어떤 분류를 보면은 지금 한 3만 5천 명이 있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 주민, 북한서 태어나가지고 북한서 자란 북한 주민, 이게 확인이 되면은 국적 부여, 그러니까 거주를 허가해주고 국적 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 그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가끔 중국에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족, 이것도 이제 한국 사람이죠, 한국 민족이죠. 근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들이 그런 어떤 혜택을 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이다 하고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위장 탈북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말투도 비슷하고 남한 사람들보다 비교적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려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너 뭐 김일성 장군의 노래도 불러봐라, 뭐 혁명 소년단 입단 그 선서도 외워봐라, 또는 네가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그 집에서 너희 그 김일성 동상까지는 걸어서 몇 분 걸리느냐, 뭐 심지어 너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봐서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국이 불허되죠. 추방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한때는 조선족들 사이에서 탈북민으로 북한에, 그러니까 남한에 가면은 뭐 많은 혜택을 준대더라, 직업도 알선해지고 뭐 집도 임대주택도 준대더라 해가지고 심지어 과외까지 연기돼서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 과외를 받고 어떤 탈북자인 척
하고서는 우리나라 입국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많은 분들이 모를 겁니다. 조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는 조선할 때 조자고 교는 교포할 때 교자죠. 이게 뭔가 하면 중국에 거주하는 이제 한국 사람, 그런 면에서는 조선족하고 똑같죠. 근데 국적은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아직도 한 5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입국을 불허합니다. 왜 이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 아니냐? 왜 입국을 불허하느냐? 이 사람들은 북한 국적자는 많지만 중국서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그 피해를 본 적이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입국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조교가 그 북한 여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입국을 불허했어요.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 주민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조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국을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교입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이제 중국 국적자죠. 중국 사람이죠. 이 사람들 이제 한국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북한을 탈북해 가지고 중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주는 허용해 줍니다. 야, 그래 여기 와서 살아라. 너 뭐 북한에서 고생했으니까 뭐 최근 들어서 그 북한에 있는 화교들이 뭐 잘 산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엄청난 그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참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그래 한국 와서 살아. 그렇지만은 한국 국적은 우리 못 줘. 요런 이제 차이가 있죠. 일체 혜택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면서 그 뭐 결혼이나 다른 귀화 절차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별도로 취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북송교포 아시죠? 강제 북송된 사람들, 제일교포 중에서 강제 북송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10만 명 된다 그러죠. 이분들 중에서도 탈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뭐 하죠? 일본서 살다가 왔는데, 일본서 살다가 북한으로 가거나 또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도 국적을 부여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받아주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부모나 형제 정도 되는 보증인이 보증을 서줘야지 일본에 입국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송교포 그 탈북민이 총 한 그 600명, 700명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에 한 400명이 살고 있고요. 탈북한 북송교포 중에서 한 300명은 일본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걸 다 가려내려면은 전문가들이 정말 한 오랜 시간 동안 통해 가지고 이걸 가려내고, 특히 간첩 지령을 받고 그 탈북민 중에서 간첩 지령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한 100명 가까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뭐 별 사례가 다 있어가지고 일일이 그 거론하기 힘든데 주로 요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양땡땡 사장이라는 탈북민이 계신데, 그분은 그 조선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 뭐 할아버지 때부터 일제 때 만주에 가서 살은 거죠. 그래서 조선족으로 살다 보니까 중국이 그 통일이 된 후에 1949년에 통일이 된 후에 중국 국적을 취득을 했죠. 근데 1950년대하고 1960년대까지 중국이 대약진 운동 또 무슨 그 문화대혁명을 걸치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배고프게 살았어요. 그래서 조선족 중에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북쪽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양 사장님 가족도 이제 북한으로 이주를 해서 북한 국적을 취득해서 살았죠. 그러니까 고생 엄청 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탈북을 했어요. 아버님서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갔는데 중국서도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아버님은 그 중국에 있을 적에 북한으로 그 다시 넘어가기 전에 그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호적, 그러니까 호구죠. 호구가 살아 있어서
그 아버님이 양 사장님 아버님은 중국으로 가셔서 중국 국적을 회복을 했습니다. 또 양 사장님도 후에 탈북을 해서 아버지하고 합류해서 중국 국적을 이제 회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이 조사하기 이 사람의 신분을 뭐로 규정하기가 하느냐 이게 힘들죠. 이게 탈북민이냐 아니면 중국 사람이냐 그러니까 조선족이냐 이렇게 됐는데 양 사장님이 내가 중국 가가지고 국적을 뭐 억지로 회복한 거죠. 남의 아마 호구를 샀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나 북송당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그래서 내 어떤 국적을 취득하는 건데 그걸 외국 국적으로 보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이제 강력히 항의를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만 화물업을 운영하면서 뭐 만족해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